검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그다음에 4차장이 동시에 사표를 냈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망간 거죠. 뭐. 도망갔다. 네, 네. 근데 여기 참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공직자들은요 비리 연루 의혹이라든가 또는 법률적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사표 수리를 안 해줍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사표 수리가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검찰총장이 사표 수리를 안 해야 돼요. 이거 사표 수리하는 건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이 사표 수리를 안 해야 됩니다. 이거 원래로 근데 치면. 사표 수리를 하고 퇴직하는 날이 선거 전날인 6월 2일이다까지 귀에 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나 짜고 치는 거죠. 짜고 쳤다고 봐야죠. 짜고 쳤다고 봐야죠. 원래 그 윤리감찰단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법무부 감찰국장이 있잖아요. 네. 감찰부장인지 국장인지 있습니다. 그다음 뭐 검찰국장도 있고요. 이쪽에서 어떤 뭐 이 비리라든가 또는 이게 김건희 건 아닙니까? 수사 관련해서 그렇죠. 제대로 수사 안 했다면 이게 직무유기거든요. 네. 저보다 잘 아시면 직무유기는 직권남용과 또 연결됩니다. 그대로. 그런 혐의가 있다면 이거 퇴직하면 안 돼요. 일반 공무원들 퇴직 안 시켜줍니다.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징계를 받으면 또 변호사 개업에도 영향이 있죠. 있으니까 네네. 미리 선수치고 도망갔다. 그래서 도망가고 뭐 저는 뭐 한 외국 한 6개월 또 도망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이 떠오르네요. 네. 그때 중수부장이라는 친구가 문제 생기니까 미국 갔죠. 도망갔죠. 네. 참. 근데 이걸 버젓이 하잖아요. 네. 이런 일들을. 이게 이제 법꾸라지들, 법비들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하는 거 보세요.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영화 보러 저기 극장에 갑니다. 네. 박근혜가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가 했던 반성, 박근혜가 했던 그 자숙의 시간을 칩감에서 보냈던 거. 최소한의 양심은 박근혜는 있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윤석열 하는 행태를 보면. 윤석열을 보면 박근혜를 욕했던 게 미안해질 그러니까, 정도다라는 건데, 그럼 법원과 검찰의 자정 노력이라는 건 믿지 불가능한 않습니다. 기대다. 저는 뭐 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법원은 혼 좀 나야 됩니다. 이제까지 국민들로 받았던 신성한 영역으로서의 존경심들, 그리고 상권 분립을 핑계로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특권과 기득권을 만들 것들, 이런 것들 진짜 혼이 나야 됩니다, 이번에는. 네, 혼이 나야 된다.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근데 네. 제도적 개혁도 막상 이제 진짜 개혁이 들어가면 저희가 그런 뭐 상처랄까 역사가 있었던 게 검수완박이라고 구호는 요란했지만 실제로는 실패했잖아요. 네. 어떤 점을 잘 챙겨봐야 됩니까? 저는 결국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게 원래 좌파와 진보는 법률과 제도로서 규칙으로서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규정하고 또는 그 틀 밖으로 못 나가도록 만들려고 하는데요. 제가 겪어보니까 결국은 법률과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틈새가 있어요. 네네. 법꾸라지들은 그걸 다 헤쳐서 도망가요. 그럼 결국은 뭐냐, 사람이다. 즉 프랑스에서 2차 대전 이후에 부역자들을 청산했던 것과 같은 청산 절차가 한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를 거쳤는데도 청산이 안 됐고요. 군사독재를 거쳤는데도 청산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 과정들에서 나쁜 짓을 하고 부역을 하더라도 목이 달아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늘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인적 청산이 완벽하게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해방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단절이 안 됐고, 독재 청산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단절이 안 됐고, 검사나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그렇죠. 단절이 검사나 안 판사나 됐고. 그때 사람들이 쭉 이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물며 정당조차도 이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유당 하다가 공화당 하다가 민정당 하다가 민자당 하다가 한나라당 하다가 지금 저도 국민의힘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뿌리가 어딥니까? 네. 청산이 안 됐잖아요. 자꾸 우리는 역사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을 통해서 청산이 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데 조금 너무 뭐라고 했어요? 안 했던 것 같아요. 도외시했던 것 같아요. 네네.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혁과 투쟁이 있은 다음에 통합이 있는 겁니다. 통합은 또 국민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네. 경상도 국민, 네네. 강원도 국민, 네. 경기도 국민과 하는 게 통합이죠. 대한민국은 통합보다 일단 네. 청산이 먼저 돼야 됩니다. 청산. 네. 대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네네. 근데 유튜브 곳곳에서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열기가 엄청 뜨거워요. 뭐 종일 네. 운전해서 갔다 비행기 타고 가서 투표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또 깔때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투표법 초안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습니까? 네네. 아이고야. 2005년인가 6년에 제가 민주연구원 전신인 열린정책연구원에 네. 제가 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재외국민투표법을 만들자 해서 그때 외교부하고 행안부, 성관 이렇게 해서 같이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큰일 하셨네요. 아닙니다. 아니 그 제외 국민들이 예. 뭐 여러시잖아요. 뭐 교포도 있고 또 유학생도 있고 상사주재원도 있고 외교관도 있고 이런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네. 그 이유만으로 참정권이라는 기본권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그렇죠. 그러면 안 거는 되죠. 사실 후진국이었는데 네네. 그 초석을 놓으셨군요. 그게 아이고. 요즘은 제가 뭐 잘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하여튼. 당시에 25일 전인가 투표하는 걸로 해서 네, 네. 우편 투표로 네, 네. 하고 이제 공간에 찾아와서 투표하는 네. 형태로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제외 국민에 한해서 좀 더 뭐랍니까 이 인증서를 강화해 가지고 온라인 투표가 가능한 방향들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자투표 같은 경우 네네네. 너무 고생하시니까. 네네네. 야, 근데 하여튼 이분들의 그 열기는 뭐예요? 외국 나가 있으면 이제 또 애국자가 되기도 하고 어. 윤석열 정부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빨리 윤석열 정부가 청산됐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다는 기사가 본인이 살고 있는 나라에도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태국, 타일랜드 같은 데서 쿠데타 내란 딱 나자마자 네네. 한국 돈은 안 바꿔줍니다라고 네네. 써붙였던 것에 대한 네네. 상처가 있는 거군요. 상처가 있죠. 네. 그게 국격이죠.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이런 대접받은 적은 없었는데 네네. 윤석열 하나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주권재민의 원칙을 내가 확인하겠다라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 대선 그러니까 재외국민 투표는 일종의 바로미터 같은 거여서 네네. 여론조사하고는 다르잖아요. 실제로 네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 국내에 있는 유권자들의 투표율도 좀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재외국민이야말로 진짜 투표 편의성이 굉장히 네네.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관 투표 뭐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와서 투표한다면 이게 국내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재외국민 투표가 생긴 이후로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디서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재외국민 전체에서. 아. 사실 재외국민 투표법을 만들 때 네. 미국 교포들이 재외국민 투표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네네. 미국에 우리 교포들이 한 200만 가까이 됩니다. 200만 가까이 되는데 결국은 있잖아요. 그 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투표를 못 해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이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수적인 분들이 제법 있는데 유학생이라든가 상사 주재원들은 임시 체류자잖아요. 그죠? 임시 체류자들은 대부분 다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외국민 투표하면은 미국, 중국, 일본 요 세 군데가 크거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동포들 중에 한국 국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네, 알기로 한 그렇죠. 50만 명 네네. 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 대부분 다 민주당 몰표 나옵니다. 아니 그 까닥 분석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네. 예를 들면 미국 가면은 한국인들이 유색 인종이 취급받잖아요. 네네. 미국의 유색 인종은 미국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어. 그 현상들이 그대로 한국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 그리고 또 고학력층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을 그대로 지지하는 경향이 많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민주당이 우리 교포들의 권익의 문제라든가 인권 신장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 제주도가 민주당 몰표 찍는 것과 네네. 똑같이 네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의 가장 큰 아픔이 4.3 4.3인데 네, 4.3 사건. 4.3을 좌익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지금 유력 정당의 후보잖아요. 그렇죠. 네. 김문수. 네네네. 그러면 거기도 그런 것에 대한 심판이 있겠네요. 심판이 있죠. 네. 과거에 그 조병옥 박사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조병옥 박사 자제들이 아드님들도 정치를 민주당에서 했죠. 정치를 했어요. 네. 근데 제주도를 못 들어갔어요. 조병옥 조병옥 박사가 미 군정청 시절입니까? 네네. 미 군정청 시절에 총무부장인가 했잖아요. 네, 그게 경무국장 행안부 네. 장관인데 네. 그 당시에 제주 4.3 사건의 지휘자로서의 연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정치인들에게 제주는 극단적으로 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하고 또 아주 환영을 받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환영받고 노무현 그랬죠. 대통령은 사과하고. 정말 큰 환영을 네. 받았죠. 네. 진심어리 사과를 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